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호야, 선생님 앞에 개념 설명을 깜빡해가지고 못했는데 문제 풀면서 충분히 넌 똑똑해서 이해할 거라고 영준이가 얘기를 했어요. 자, 페이지 274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74페이지에 문제 1번.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무슨 배수지? 4의 배수지. 자, 주사위를 두 개 던진다는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중학교 문제랑 달라서 합사건과 곱사건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 구조를 잘 분석해야 돼요. 무슨 구조? 사건 구조 분석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의미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사건인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처음 눈을 A, 두 번째 눈을 뭐라고?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또는 그러니까 이거 사건 하나지. 또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이렇게 사건 3개가 합사건으로 나누자 안 나누죠? 예. 쌤말 이해돼?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데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주사위를 2개 더했을 때 최대가 얼마야? 12까지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이 3이 되는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순서상으로 표현한 거야. 1,3, 2,2, 3,2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6 주사위니까 1 더하기 7은 없잖아. 그 다음 어떻게 돼? 3 더하기 5 4 더하기 4 5 더하기 3 6 더하기 2 이렇게 경우가 분석되지. 자, 이게 지금 선생님 첫 줄이 뭐야? 사건 분석. 경우를 찾았잖아. 찾았지? 그 다음 세 번째 합이 6이 12가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지. 그럼 이것에 대한 경우의 수가 얼마지? 3 더하기 5 더하기 1 해서 얼마다? 9다. 이거 푸는데 문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합사건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 뭐가 없어? 교집합이 없습니다. 합사건에서 합사건 합집합이랑 똑같은 거니까 합집합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야? 만약에 교집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페이지 2번. 자, 문제 유형은 정말 다양하고 이 문제 유형 여러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지지?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를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근데 이 둘을 무슨 함수? 합성함수한 그래프가 뭐하지 않는 경우?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지. 자,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질 건데 뭐냐면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사건의 구조는 간단해. 합사건 아니면 무슨 사건? 곱사건. 그리고 곱사건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 경우는 순서가 없는 경우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글이 좀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으면 모른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문제 다시 보면 지금 어떤 함수지? F 합성함수 gx니까 실제로 얘를 풀어내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따라서 g가 f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f는 1차 함수인데 a-4 괄호 그 x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g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문제 봐봐. fx랑 gx 봐봐. 근데 이게 F축이랑 달라는데. 일단 식이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이 식 전개하면 어떻게 돼? a-4 3-bx 그 다음에 1차 함수니까 상수함은 2a -8 더하기 6이니까 빼기 2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1차 함수로 칠 때, 즉 직선으로 칠 때 얘가 무슨 역할?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지? y 절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함수가 어디와 만나지 않는 경우야?
x축과 만나지 않는 거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야. 얘를 해석을 하면 어떤 직선이 x축과 뭐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하면 x절편이 없어야 된다. 그럼 x절편이 없는 식은 어떤 식이지? 함수의 형태가 y는 하고 거시기 형태 아니야? 즉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에 있으면 이러한 무슨 함수가 될 때야? 무슨 함수? 상수 함수가 될 때지. 자, 그럼 상수 함수가 될 때의 조건이 뭐예요? 기울기의 값이 얼마가 되는데? 0이라는 뜻 아니랑 같아야 같아.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직선의 의미는 크게 무슨 직선? 기울어진 직선과 기울어지지 않은 직선. 기울어진 직선은 몇 차 함수다? 1차. 1차 함수다. 기울어지지 않는 학생 두 가지밖에 없지. x는 거시기 아니면 뭐야? y는 거시기 아니야? 근데 x는 거시기는 반드시 x축과 만나 안 만나? 맞나요? 쌤 말 이해돼? 지금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y는 거시기 상수 함수다. 기울기는 0이다. 그럼 이 기울기는 0이라는 말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얘가 0이니까 어떤 뜻이야? a-4 하고 3-b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a는 4. 쌤 2차 방정식 때 늘 주의했지. a는 4. 그 다음 뭐야? and야 5r이야. 5R. 또는 b는 얼마야? 3이라는 뜻이랑 같아 안 같아? 그래 안 그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가져오면 집합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뭘로? 집합.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A, B가 주사위의 두 눈과 같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6 곱하기 6에서 몇 가지야? 36가지가 생겨 안 생겨? 자, 이미 집합을 또 공부했어요. 자, A가 뭐가 되는 집합? 4가 되는 집합이 있어 없어? 네. 자, 이거 사건을 분석을 해볼게요. 그다음 B가 얼마가 되는 집합? 3이 되는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생각해봐. A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그때 나머지 세트가 A, B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B의 경우의 수는 뭐야?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다 가능해 안 가능해? 여기도 B가 얼마이기만 하면 돼? 4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세트가 되는 A는 1부터 6까지 다 가능해 안 가능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몇 가지야? 66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봐. 근데 지금 여기 경우의 수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이 전체가 몇 가지죠? 이런 느낌 아니야? 근데 둘의 무슨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중복될 거 아니야. A가 4고 B가 3일 때랑 B가 3이고 A가 얼마일 때 4가 될 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한 가지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되지. 맞아?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설명해서 그럴까? 그럴 수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y절편을 한 번은 더 신경 써야 돼. 왜냐? 만약에 지금 a의 값이 4고 b는 상관이 없지? 그럼 a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y절편의 값이 얼마? 얘가 곧 상수함수의 값 아니야? 그러니까 a가 4가 되면은 곧 어떻게 4이 800이니까 6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직선이야? y는 6이라는 직선으로 다 그어져 안 그어져? 그어지지? 그러니까 A가 4가 될 때는 이 전체의 경우에서 총 6가지니까 그 중에 교집합 되는 부분 하나를 빼 안 빼? 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 B가 3이 될 때 A는 1부터 6까지 다 가질 수 있지. 그 중에서 A가 4가 될 때는 얘랑 공통될 때니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하나를 빼야 돼 안 빼야 돼? 왜? 합집합에서 늘 여러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해돼?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B가 3일 때 A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2일이 아니네. A가 얼마일 때?
1일 때도 안 돼. 왜 안 되지? 만약에 A가 1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얘가 지금 상수함수의 거시기 내용 아니야? 근데 A가 1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 0이 돼버려요. B가 3이어서 기울기 0은 맞지? 근데 얘가 0 돼버리면 무슨 축이 돼버려? X축. 그대로 X축이 돼버리니까 그럼 X축과 맞나 안 맞나? 만나지. 그러니까 B가 3일 때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여기 경우의 수가 총 5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 중에 한 가지는 교집합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전체 36가지 중에서 나머지 경우는 다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이거 지금 다 더하면 얼마지? 10이니까 26가지는 여기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몇 가지다? 10가지다.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A가 4가 되거나 또는 B가 뭐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지. 근데 그 중에서 A가 4고, 그러니까 이 1의 의미는 뭐야? A가 4고 B가 3이 되는 부분이 양쪽에서 동시에 체크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답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6 더하기 6 더하기에서 1을 뺀다 해서 11가지가 답을 쓸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B가 3일 때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 아니야. 그 중에서 공통된 거 하나만 빼면 안 되고 A가 얼마일 때도 빼야 돼. 해결 때. 왜? A가 1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X축이 돼버려요. X축이 돼버리니까 X가 항상 만나. 만나는 게 되니까 그 하나를 빼야 돼. 그러니까 B가 3이 될 때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는 거야? 5가지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옛날에 집합에서 합집합이든 원점에서 구할 때 순수 A, 순수 B 기억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얼마나 잘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 분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고백 법칙과 합의 법칙. 세 번째 거.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면 가은스 웨이크업 시간이 없다. 세 번째. 자,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상황 분석을 하면 주머니 안에 1, 2, 3, 4, 5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지. 네. 자, 이걸 복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5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시험을 몇 번 하지? 3번을 연속해야 돼. 그걸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조건이 뭐지? 사건 분석이 A 더하기 BC. 짝수지. 자, 사건 분석이야. 자, 보세요. 어떤 두 수의 합이 짝수라는 건 뭐야? 짝수 더하기 짝수 아니면 홀수 더하기 홀수. 그러니까 사건 분석이 어떻게 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A가 무슨 수이고 짝수이고 BC가 뭐가 되는 경우 짝수이거나 또는이지. 사건을 읽어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야? A가 무슨 수이고 홀수이고 B 곱하기 C의 결과가 얼마다? 홀수가 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안 나눠져? 사건 분석을 먼저 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을 분석하는 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눈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쓰는 거야. 깔끔하게 정리돼서. 그럼 A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지금 A가 뽑을 때, B가 뽑을 때, C가 뽑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지금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늘 1, 2, 3, 4, 5가 똑같이 유지가 돼야 안 돼. 왜? 다시 내. 확인하고 다시 넣어놓으니까. 만약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거야. 뽑았지? 그리고 또 다시 넣지 않는 거야. 그럼 문제가 어려워져 안 어려워져? 어려워져 안 어려워져? 어려워지겠지? 자, 일단 볼게요. 자, A가 뭐지? 그럼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뭐야? 2, 4. 몇 가지지? 두 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A가 가능한 경우는 A가 2일 때랑
A가 4일 때 두 가지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A가 짝수가 나오고 BC가 짝수가 나온다는 이 각각의 경우의 수는 또 무슨 사건으로 연결됐지? 곱사건으로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뭐냐? 이 전체 사건과 이 전체 사건은 무슨 사건으로 연결돼 있고 합사건도 연결돼 있고 첫 번째 사건인 A가 짝수고 BC가 짝수라는 경우랑 A가 홀수고 B 곱하기 C가 홀수인 경우는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무슨 사건이야? 곱사건으로 연결돼 있어 안 됐어? 네. 합사건과 곱사건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가 짝수인 경우는 A가 2 또는 4인 경우 아니야? 그 다음에 B 곱하기 C가 짝수지. 자 두 수가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짝수 홀수. 아 곱해서요? 뿔뿔 빼고 다. 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를 원래 따지려면 이게 좀 많아지는 거야. 뭐지? B가 짝수, C가 홀수. 그냥 홀홀을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짝짝이어도 되고 짝홀이어도 되고 홀짝이어도 되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여사건이 뭐야? 홀홀. 홀홀 되는 경우를 빼 안 빼? 네.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지? 2지. 자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가만 졸지 마. 자 BC가 되는 경우가 뭐까지?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아니야? 빼기 그때 BC가 홀수니까 1, 3, 5 아니야?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몇 가지야? 9를 빼겠지. 그럼 25 빼기 9는 얼마가 되죠? 그럼 여기 경우의 수가 얼마지? 32가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서는 A가 홀수이 되는 경우니까 누구야? 1, 3, 5 몇 가지지? 3가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여기는 홀수가 되는 경우는 뭐야? 둘 다 홀수. 홀홀일 때밖에 없겠지. 둘 다 홀홀이 되는 경우니까 몇 가지지? 9가지. 맞아? 따라서 3 곱하기 9는 얼마지? 27. 둘을 더하는 거야? 32 더하기 27 하면 얼마지? 59. 답지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건 분석 이해돼? 이게 사건 분석의 방법이야. 제가 아까 종료가 못 들었는데 5 곱하기 5가 뭐라고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까다로운데 이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했냐면 B 곱하기 C가 짝수가 되면 짝짝인 경우랑 또는 짝홀인 경우랑 홀짝인 경우 몇 가지야? 3가지나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홀홀해서 뺀 거. 그런데 이거는 홀홀 되는 경우 반대되는 경우만 빼는 거지. 지금 무슨 사건을 개념을 쓴 거야? 그럼 얘가 무슨 사건이야? 전체 사건이 얼마지? 25. B 곱하기 9 다섯 뺄 수. B, C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아니야. 아 네. 거기에서 얘는 무슨 사건? 전체 빼기 무슨 사건? 반대. 반대되는 사건은 뭐야? 홀홀 되는 경우를 빼야 빼. 네. 이해돼? 네. 이해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 문제 구성이 이렇게 있다. 답지에서는 A, B, C를 다 따로 계산했는데 이게 쌤 볼 땐 더 어렵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C의 위치가 돼서 사건의 경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277. 고백 법칙에서의 무슨 개수? 항의 개수. 자,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고1 때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 공식 할 때 이미 한번 설명을 했죠.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 저 물 이거 주머니에서 뽑는 거잖아. 그렇지. 자, 지금 문제가 항의 개수를 구하라. 자, 마플 개념이 항의 개수. 4번.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때 해석하는 방법이 뭐지? 괄호의 의미가 뭐지? 주머니. 기억나? x와 y를 뭘로 나타내지? 굿을.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수의 얘를 뭐 한다? 그래. 총 몇 번을 뽑아? 3번을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생길 수 있는 전체 항의 개수 중에서 문제는 뭐지? 이렇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 경우는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지? 항의 개수는 4개만 되지. 왜? x가 3번 연속, x 2번, y 1번, x 1번, y 2번, y 3번에서 항의 개수가 몇 개야? 4개. 이렇게 판단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뽑아냈을 때 생각해봐. 이거를 봐요. 내가 처음에 뽑을 때 경우의 수가 x 아니면 y를 뽑을 수 있잖아. 임의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뽑는 거야. 두 번째도 x, y를 뽑을 수 있지. 세 번째는 x, y가 있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몇 개? 8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8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곱셈은 총 그렇게 8번 일어날 텐데 이해됐어요? 실제로 항해에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밑에 두 번째, 첫 번째 문제처럼 보면 이거는 다르지. 자, 주머니 안에 몇 번 뽑아? 한 번. 여기도 한 번. 근데 이 둘 중에서 공통되는 문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편한 거지. 답은 뭐죠? 바로 2 곱하기 3에서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아 공통되는 게 있으면은 있으면 까다로워지는 거지. 진짜 사소한데도 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공통되는 건 나중에 이항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이런 개념 무슨 정리? 이항 정리. 지금 아직 곱사건에서는 그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나왔을 뿐이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A 더하기 B. 그러니까 컨셉은 괄호가 주머니, 얘가 구슬, 얘가 뭐다? 뽑는다. 이거 써놔줘. 시계는 고별 법칙의 항의 개수에서 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 알아도 내일 올 거지? 7시에. 네. 7시요? 네. 예고 제대로 반. 나올게요. 아니 확실하게 했다. 진짜 모르겠는데. 지금 화장실 좀요. 나 몰라보겠다. 동호 지금 쓰러지게 한다. 내일 와야 되잖니. 아, 네. 넌 안 올래? 영어 입수해서? 너 나중에 고3 때 힘들어진다니까? 그때 힘들지. 어? 그때 힘든 게 나. 아니 그때 안, 야 그때 힘든 게 나은 게 아니라니까. 아, 쌤, 왜? 그러면 내일 오지마. 일요일날 뭐 하는 건데요? 순정어 좋아. 아, 그럼 저 와야 될 것 같은데. 저 수혈구 조합 이미 완전 막 진도 나가고 있어서. 순조, 순정어 이번에 좋아. 쌤 저 기말고사 범위가 너무 절대부등식부터 너무 막 가늘어가요. 역함수, 절대부등식, 이거 유리무리함수, 또 영상 봐. 경우의 수, 영상에도 봐. 너 안 보면은 나중에 힘들어.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 진짜. 왜냐면 네가 나중에 뭐 선생님한테 배우든 어디 누가 배우든 그 안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데 힘들어서 안 돼. 나중에 원순열 뭐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 순열의 개념 정확하지 않아서 못 잡혀. 개념 안 잡혀. 그래서 지금 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딪혀야지. 야 이거 끊어진 거 아니야? 참 내가 그거 안 해놨는데? 영상 끊어졌어? 아 다행이다. 재난부 줬을까봐. 지난부터 와서 안 끊어져요. 난 끊었습니다. 그래요? 아이폰에서 안 끊어질 텐데 영상. 그냥 위에 잠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빨리 들어와. 영주 내일 수업 결정됐다. 몇 시요? 너 빨리 한 몇 시에 할 수 있어? 통화번호 때문에요. 어? 저 동호가 진짜- 내일 안 오기로 했지. 동호는 여기 시험법이 아니어서 영상으로 보기로 했어. 뭐 너희 둘만 시간 맞추고. 얘도 안 올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와야 돼. 너는 왜? 얘 시험법이. 지금 진도 나가는데. 내일요? 어. 5시? 어? 왜 이렇게 애매한 시간? 5시 예매해? 왜? 이거 5시 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딱 오는 거 맞지? 5시에 하면 몇 시에? 7시 딱 2시간만. 진짜요? 어.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5시? 어. 자 이제 5시에. 자 이제 아, 갑니다. 지금 오세요? 아 지금 타고 못 온다니까. 자 A 더하기 B 빼기 C. 그 다음 뭐지? P 더하기 얼마지?
Q. Q 그 다음에 S 더하기 Y 그 다음에 R 더하기 S지. 네. 잘 봐. 여기서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얼마지? 2.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겹쳐지는 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총 답은 어떻게 돼? 6 더하기 얼마지? 4 해서 몇 가지다? 10가지다. 됐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이제 얘가 까다롭지. A-B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이건 일단 이대로는 안 돼. 항을 뭐해? 전개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무슨 제곱? b의 제곱이고 얘는 서로 다른 항의 합이 총 몇 개 나와? 6개가 나와 안 나와? 그렇네. 6개 어떻게 나오지? x 제곱, y 제곱, z 제곱, 2xy, 2yz, 2zx가 생겨 안 생겨? 이해됐어요? 네. 총 곱셈하는 결과는 여기서 2개 뽑아 안 뽑아? 2개 뽑히는 경우가 총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 3 곱하기 얼마지? 6 해서 몇 개다? 18개다. 이거 그냥 좀 몇 개 외워놓으면은. 아니 뭐 10개도 없어. 이건 사건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약수의 개수 278페이지. 이거 되게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약속의 수준이 1 더해서 더합니다. 아 그래? 약수의 개수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조금 더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얼마 안 나왔다. 저 오늘 이렇게 깐 거예요? 어? 마플스 깐 거예요? 최대한. 뭐가 자, 약수의 개수 볼게요. 5번째 문제. 중에 이거 시험 보면 이거 여기 한 번에 잘해놓으면 이거는 시험 때 이건 따로 뭐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딱 문제만 풀고 끝내야 돼. 자, 약수의 개수 문제는 뭘 이용하지? 옆에다 쓰세요. 소인수분해. 무슨 분해? 소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무슨 분해? 소인수분해.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기 나와 있지만 약수의 뭐지? 개수 구하는 문제랑 약수의 뭐지? 총합을 구하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안 나누죠? 나눠집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 선생님 얘기는 잘 들으세요. 사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만 잘 파악해. 나머지는 산수 문제니까. 예. 이해돼? 이 사건의 구조 파악하는 게 다른 말로 해석한다는 뜻이야. 뭐 한다고? 그래서 해석한다. 그러면 72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소인수 네. 분해를 해봐. 그럼 어떻게 돼? 2, 3은 6, 2, 6에 12, 2, 18, 2, 9, 3, 3이니까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예.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파악하냐? 2의 세제곱에서 만들 수 있는 약수가 몇 개야?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세제곱 맞습니까? 예. 3의 제곱에서 만들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답은 얼마지? 4 곱하기 3이어서 10이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약속의.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줘 안 더해줘? 네. 여기에다가도 뭐를 더해줘? 1을 더해줘서 이 숫자가 나와 안 나와? 그 1을 더해준다는 의미는 2의 0제곱과 3의 0제곱이 추가가 돼야 안 돼. 네. 개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약수의 총합이야. 뭐라고?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뭐라냐? 아까 우리가 했던 다항식의 전개를 쓰는 거야. 지금 뭐냐? 2에서 즉 2의 세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총 개수는 뭐지? 이거 자체도 약수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수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해서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와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나오지? 예. 자 아까 항의 개수 구하면 똑같아. 자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 총 몇 가지야? 12가지지. 네. 이걸 다 다르다고 보면 예.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이게 아, 다 더해져 안 더해져? 더해줘요. 그거까지 다. 얘가 땅 어. 곱한 게 다 더해져 안 더해져? 네. 다항식은 모든 항이 더해지는 거 아니야? 네. 얘가 봤을 때 땅 생겨 안 생겨? 네. 그러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식이 될까 안 될까? 네. 약수의 총합이 이 12개라는 건 얘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12가지를 모두 다 더하라는 얘기랑 같아 안 같아? 근데 그걸 다 찾아서 절대 더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가 2의 10제곱까지는 안 나올 거야. 왜?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근데 이 개념이 다시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이야. 이것도 역시 무슨 수열에서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뭐의 등비 수열이지? 똑같이 얼마씩 곱해져? 2씩 곱해지지. 이 등비 수열을 배우고 나면 뭐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의 합을 구하라 이거 나와. 이때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근데 아직은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절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 사건의 구조만 파악되나. 이해돼? 네.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지?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얼마지? 8 한 것과 1 더하기 3 더하기 9 한 거를 이렇게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결과는 갑자기 보니까 19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지금 약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시작점은 어디서 잡아야 돼? 주어진 식을 뭐 하는 것에서? 소인수 분해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서 시작된다? 소인수 분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동의돼요? 네. 어디서 시작된다고? 소인수 분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고 나서 약수의 개수 찾는 거는 간단해. 거기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야 안 돼. 항이 3개면 만약에 여기에 5의 세제곱이 더 있다. 그럼 또 하나 4를 더 곱해주면 될 거고 여기는 그거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지. 그리고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무슨 개수 구했던 것처럼 항의 개수 구했던 것처럼 각각의 지수가 다른 숫자들을 서로 다른 항이라고 취급해서 쭉 일렬로 뭐한다? 배열을 시켜낸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279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이거 자, 도로망은 중학교 때 쓴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은 사건을 뭐 해야 된다? 분석한다. 뭐라고? 사건 분석. 뭐라고? 사건 분석. 동호 여기도 어렵지 않지? 다음 페이지 6번. 자, 지금처럼 A, B, P, Q라는 4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첫 번째는 어떤 문제죠? 6번 문제입니다. A에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이게 사건 분석이야. 그럼 여기서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지? 3가지지. 또 화살표가 의미가 뭐예요? 연속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지? 2가지니까 2를 곱하면 답은 얼마냐? 6. 전혀 어렵지 않죠? 두 번째 A에서 어디까지 가는 경우야? B까지 갑니다. 그럼 이거는 A에서 어디 거쳐서? P 거쳐서 B를 가거나 또는 이해됐어요? 아래다 쓴 거야. A에서 어디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2가지가 있겠지? 자, A에서 P 거쳐서 가는 경우 3가지,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2가지에서 6가지가 나올 거고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지? 2가지.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지? 4가지에서 8가지가 나오고 이 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이거 또는 이거 아니야? 합사건이니까 둘을 더해내면 얼마다? 14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뭔가 익숙한데? 이해돼? 자, 세 번째는 A와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몇 번만? 한 번만이지. 네. 자, 세 번째는 왕복입니다. 근데 P는 한 번만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럼 갈 때 P면 올 땐 Q란 뜻 아니야? 또는 갈 때 Q면 올 때 P란 뜻이. 그러니까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면 A에서 P 거쳐서 B 갔다가 올 때는 Q 거쳐서 어떻게 와야 돼? A로 오는 경우 아니야? 또는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갔다가 올 때는 P 거쳐서 A를 오는 경우 P는 반드시 한 번은 꼭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아까 했잖아. 얼마지? 3.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2. B에서 Q 거꾸로 보면 되지. 몇 가지야? 4가지. Q에서 A까지는 2가지. 그럼 이걸 곱하니까 3이 6, 8, 48이고 얘는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이 답은 48이고 둘을 서로 뭐한다? 더한다. 그럼 얼마가 된다? 96. 뭔가 많이 익숙한데?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 활용이다. 지금 여기는 거진 중학교 문제에서 조금 어려워진 거야.
조금 어려워질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 중학교 때 거예요? 거의 중학교 수준이지. 중학교에서 센 수학 C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너 동생 지우가 지금 여기 배우고 있다고. 자, 방정식이라고 돼 있으면 무슨 식? 방정식. 자, 문제를 잘 봐. 방정식인데 식이 몇 개밖에 없냐? 한 개. 한 개밖에 없지. 그럼 풀어 못 풀어? 5%에. 왜? 미지수 3개면 식이 조건이 몇 개 필요해? 세 개. 자연수 있네요. 자연수.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뒤에 무슨 조건이 추가됐어? x, y, z가 자연수란 조건 추가되니까 이 방정식에다 줄치시고 이렇게 써야지. 무슨 방정식? 부정 방정식. 필기 무슨 방정식? 부정 방정식. 이런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 부정 방정식.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잖아. 이 자연수라는 수의 한정 조건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x, y, z 순서상이니까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려하느냐? 개수가 제일 뭐한 녀석? 큰 녀석이 기준이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해볼게요. 자, z가 얼마일 때? 1. 이런 거야. 사건 나는 거. 2. z가 얼마일 때? 2일 때. 3. z가 얼마일 때? 일단 3일 때. 4는 안 되겠지. 4는 어떻게 돼? 음수 나오니까. 맞아요? 자, 그럼 z가 1이면 1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y의 값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9라니 7이 나오지. z가 1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누구 기준 잡아야 돼? 2, y. y를 기준 잡아야 되니까 y가 1이면 이거 순서상 쓰기 이렇게 되겠지. y가 1이면 x는 얼마지? 5. y가 2면 2는 4니까 3.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씩 커지는데 여기 몇 칸씩? 두 칸씩 작아지겠지? 그 다음 어떻게 돼? 3이면 1.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총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또는 이거 합사건 아니야? 네. 자, z가 2가 되면 x 더하기 2y는 3이 6이니까 4. 그럼 이때도 역시 y 기준 y가 얼마지? 1이면 2. 만약에 2면 얼마지? 0이 되니까 자연수는 그런 경우가 없지. 한 가지. 맞습니까? z가 3이면 x 더하기 2y가 9인데 아니 9가 아니라 얼마지? 1인데 자연수끼리 더해서 1 되는 경우는 속리수가 없지. 답은 몇 가지다? 네 가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불 방법과 지불 무슨 수지? 금액의 수 나오지? 왜 저희 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 다 나와.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야, 영주야, 참 너희 학교 교과서 천재라고 그랬지? 그럴걸요? 천재 누구야? 그 서천재가 교과서 두 개나 있는데? 까먹었네. 그 파이 써 있어요. 아니 교과서 그 제1저자 이름 알아갖고 와봐. 네. 그리고 교과서 혹시 한번 구할 수 있냐? 천재 교과서. 또요? 아니 운동부 애들 거 안 쓰는 교과서 나만 다니는 교과서 없냐? 아직까지 버려지는 교과서? 안 줄걸요? 알겠어. 자 8번 보면 안 줄 텐데. 한 2학기 후반쯤 되면 교실 뒤에 불러다니는 것 같아요. 2학년 교실에 가봐. 깨끗한 건 있을 거예요. 어? 깨끗한 건 있을 거예요, 친구 중에. 끝나면 달라 그럴까요? 자 100원짜리 동전 몇 개? 2개. 먼저 풀어볼게요. 자 2개를 선생님 이렇게 지수처럼 표현할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 몇 개? 네. 2개. 자 이거 아까 약수계선 비슷해. 50원짜리 동전 몇 개지? 2개. 네. 10원짜리 동전은 몇 개지? 4개. 자, 첫 번째가 뭐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지. 예.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지불 방법의 수고 두 번째는 지불할 수 있는 뭐지? 금액의 수 두 가지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이해돼? 자, 지불 방법과 뭐라고? 지불 금액. 자, 지불 방법의 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슨 수? 이게 약속의 수가 아니지. 그래서 얘는 노가다로 풀어야 돼. 아니 어렵지 않아. 자, 금액을 지금 금액이 주어지지도 금액이 주어지지도 않았지. 그럼 됐어. 노가다 안 했는데. 예. 그럼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슨 개수? 어떤 사람이? 약수의 개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금액은 상관없어.
내가 호점에서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지불 방법에서는 뭐냐면 잘 봐. 100원짜리 동전 한 개랑 50원짜리 동전 두 개가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다른 뜻이라는 거야. 차이가 있다면 지불 금액도 마찬가지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얘도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100원짜리 동전 한 개랑 50원짜리 동전 두 개는 무슨 뜻이야?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동의돼?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 아니지. 100원짜리 동전 0개, 100원짜리 동전 1개, 1개도 있네. 100원짜리 동전 2개 이렇게 있지 않을까? 수익이랑 똑같네. 그 다음 어떻게 돼? 50원짜리도 0개, 50원짜리도 1개. 사건 구조가 이렇게 보여주면 50원짜리가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어떻게 돼? 0개부터 시작해서 10원짜리 4개까지지?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지? 5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야. 맨 마지막에 보면 단 0은 지불하는 것으로 뭐한다?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 안 됐어? 그러니까 000이니까 이거 뽑히는 경우 전체 몇 가지야? 한 가지만 뭐 해주자? 빼주자. 얘가 뭐라고? 지불 방법이야. 언더스탠드? 내가 공지표 빼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지. 동의돼?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얘와 얘가 같은 걸로 보지. 그럼 동전 교환을 해야 돼. 뭐냐면은 큰 동전을 뭘로 바꿔버려? 얘를 1로 환전시켜야 된다고. 100원짜리 두 개. 왜냐 100원짜리 하나 이게 같아 안 같아? 지금 동전에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지. 10원짜리는 없지. 10원짜리 5개면 50원짜리 되는데 얘는 겹쳐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금액에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얘는 생긴다고. 50원짜리 2개가 100원짜리 1개랑 같아져 안 같아져? 네. 그래서 큰 돈을 무슨 돈으로 바꿔? 잔돈으로 바꿔. 그래서 얘는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걸로 보는 거야. 4개. 아니지. 10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50원짜리 여기가 4개 나오지. 합치니까 50원짜리가 6개로 보라는 뜻이야. 지금 됐었는데. 수학도 됐지.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 4개 있는 걸로 보고 문제 풀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1 더하니까 7 나와 안 나와? 네. 여기서는 1 더하니까 뭐가 나와? 5가 나오지? 근데 0번은 빼야 돼 안 빼야 돼? 해야 돼요.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동전이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지니까. 만약에 여기서 10원짜리가 몇 개 있다? 5개. 5개 있다. 바꿔야죠. 그러면 50원짜리가 총 6개였지? 얘도 역시 다 바꿔 안 바꿔? 30개. 10원짜리 다 바꿔야 돼. 네, 10원짜리 4개랑 5개 차이가 뭔데요? 10원짜리 5개가 되면 50원이랑 겹쳐져 안 겹쳐져? 그거 그러면 이제 이 겹쳐지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거하는 방법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잔돈으로 바꿔 안 바꿔? 그럼 100원은 10원짜리 안 바꿔도 돼요, 그러면? 어? 그러면 100원짜리 남겨도 50원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 100원짜리 2개를 다 50원으로 바꾸라는 거야. 아니, 100원을 10원으로 바꿔야 돼요? 저렇게요? 아니 이렇게 되면 100원을 먼저 50원으로 바꿔 안 바꿔? 근데 50원을 그럼 50원짜리를 다시 뭘로? 아, 100원짜리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중첩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뭐 100원짜리가 2개 있었고 네. 50원짜리는 1개밖에 없었어. 근데 10원짜리는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럼 얘만 바꾸는 거지. 여기서는 금액에 중첩된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여기는 금액에 뭐가 생겨서 그래?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 야. 이해돼?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예. 컨디션 이해돼? 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도형의 색칠하는 방법이었어. 여기까지 갈게요. 오. 시간 한번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색칠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래. 일단은 내일 5시에 보자. 해주세요. See you tomorrow. 이제 보세요.